자,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스포츠 뿌뿌띠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의 그 짤막한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 저는 이제 지성이 형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제 이적을 하신 05년도부터 프리미어리그를 접하기 시작을 했고요. 06년도에 리버풀로 갈아탔습니다. 맨유 상대로 붙었던 리버풀의 그 상대 선수 중에 정말 잘생긴 선수가 있어서 저 선수는 누구고 하면서 봤는데 그게 사비 알론소였어요. 그래서 사비 알론소로 마음을 정착을 했는데, 사비 알론소 옆에 아주 귀요미한 선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선수는 또 누구고 했는데 그게 스티븐 제라드였어요. 근데 그렇게 또 귀요미한 선수가 슈팅을 또 기가 막히게 잘 차.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81년생이고요. 07년에서 09년도에 블랙번에서 활약을 했었던 선수입니다. 떠오르는 선수 있나요? 블랙번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 명이 생각이 날 텐데, 제가 준비한 선수는 바로 프리미어리그 대표 미남으로 손꼽히는 블랙번의 파라과이의 로케 산타 크루즈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0709 시즌에 블랙번으로 이제 이적을 합니다. 그래서 첫 시즌에 19골을 넣는 등 굉장한 활약을 선보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맨유를 상대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골을 좀 자주 넣어서 허거슨 감독을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스트라이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블랙번에서 이제 2시즌을 보내는데, 첫 시즌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첫 시즌을 굉장히 잘했는데 두 번째 시즌에 조금 성적이 좀 안 좋아졌어요. 예, 안 좋아졌으나 그 다음에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을 하게 되는데요. 맨시티에서도 09년도부터 13년도까지 이제 선수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4년간의 생활 중에서 많은 활약을 펼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전 경쟁에서도 이제 밀리고, 임대 생활을 하면서도 큰 활약을 펼치지 못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좀 이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리고 이 당시 이제 맨시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 이제 산타크루즈와 주전 경쟁을 펼쳤던 선수가 바로 그 보스니아 폭격기 에딘 제코입니다. 그 당시에 에딘 제코의 퍼포먼스를 이기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이 선수가 맨시티로 이적을 했으나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는 이제 블랙번에서 굉장히 잘생겼던 파라과이 출신의 공격수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선수는 지금 파라과이 1부 리그에서 클로브 리베르타트라는 1부 리그 팀에서 현역으로 현재 또 뛰고 있습니다. 81년생의 43살의 나이에도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수 힌트를 드리면, 이 선수의 키워드는 노르웨이 수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꺼내면 바로 아실 맞고 되져라 슛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고 대절한 슛 장인. 네, 이제 리버풀에서 활약했던 이제 용 아르네 리세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무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리버풀에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가장 암울한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리버풀 팬들에게는 이 용 아르네 리세 선수가 더욱더 이제 그리웠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리세 선수 이후에 리버풀은 왼쪽 풀백의 역사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펄시티에서 로버트슨을 사오기 이전까지의 그 리버풀의 역사를 좀 돌이켜보자면, 엔리케 선수도 있을 거고요, 존 플래너건도 있을 거고요, 알베르토 모레노 선수들도 있습니다. 아우렐리오도 있었고, 장기간 이제 리버풀에서 풀백으로 활약을 할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이 리버풀 레프트백의 역사가 깊지 않다라는 사실이 매우 마음이 아프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 이제 리세 선수가 차내는 맞고 되져라 슛은 그 프리미어리그에 아주 뒤흔들었다. 아마 프리미어리그에서 킥력으로 따지는 선수 리스트업을 하자면 리세 선수가 아마 들어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진짜 임팩트가 있었던 그거죠. 아,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리세 선수가 프리킥을 찰 때 정확히 어떤 선수였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프리벽을 세우고 있다가 리세가 찬 공을 맞았는데 내려와서 착지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다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세 번째 선수로 그러면은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선수 굉장히 유명합니다. 힌트! 탐욕. 이거 나오면 무조건 나와죠.
탐욕이라는 키워드가 아주 익숙한 선수인데요. 이 선수를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네요. 예, 원조 탐욕, 구 탐욕의 아이콘인 퀸즈파크 레인저스 시절이었던 모로코의 아델 타랍 선수입니다. 이 선수 무조건 나와야죠. 진짜 이 선수는 정말 아직까지도 탐욕이라고 하면 회자가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긴 한데요. 퀸즈파크 레인저스에 이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같이 뛰었었고요. 지성이 형님이 이제 12년도에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이제 이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성이 형이랑 같은 팀에서 뛴. 그래서 이제 지성이 형 경기 보겠다고 퀸즈파크 레인저스 경기를 봤을 때 정말 많은 질타를 받았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탐욕에 탐욕을 과시를 하면서 공격수를 논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분독의 원탑으로 지금 뽑히고 있는데요. 사실 그 지성이 형 시절 말고 흥민이 시절을 보신 분들은 벨라라비 선수를 이제 탐욕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 선수 이전에 아델 타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 선수가 조금 이제 뭔가 탐욕으로 좀 이제 약간 묻힌 것도 있기는 한데 이 선수가 기본적인 드리블이나 테크닉은 상당히 우수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촉망받는 유망주였어요. 굉장히 촉망받는 유망주였는데 이제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계속 혼자서 뭘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이제 좀 더 많이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이 선수도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2부에서 이제 1부로 승격할 때 굉장히 큰 공헌을 세운 선수예요. 물론 이제 그때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1부로 올라오자마자 강등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타랍이기는 한데요. 이게 제가 조사에 따르자면 그 당시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강등 당할 시절에 4승을 했었습니다. 4승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2승이 타랍 선수가 없었을 때 세웠던 2승이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강등에 기여를 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질타도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사실 퀸즈파크 레인저스 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생각날 겁니다. 뭐 시세 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보비 자모라 선수, 크리스토퍼 삼바 선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이미 마키 선수도 있고 리오 퍼디난드의 동생 안톤 퍼디난드도 있고요. 퀸즈파크 레인저스 하면은 많은 선수들이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제발 강등만은 당하지 말아다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을 정도로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강등이 돼버렸죠.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 이제 그 와중에서도 이제 아델 타랍 선수는 독보적인, 그냥 퀸즈파크 레인저스 시절이면은 무조건 아델 타랍 선수는 무조건 나오는 그런 선수였죠. 자, 네 번째 선수. 자, 이 선수의 국적은 스페인입니다. 2012년에서 2015년에 뛰었었던 선수입니다. 아, 근데 왜 다 알지?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 아는 걸 보면은 정말 대단하네요. 네, 바로 미구엘 미추 선수입니다. 수완지 돌풍의 주역이죠. 그 당시에 이제 수완지의 축구가 관심을 받았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기성용 선수가 런던 올림픽이 끝나고 팀의 거처를 구하는 입장에서 프리미어리그에 조금 약간 생소한 수완지 시티라는 팀에 이제 입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팀이지? 여기가 어떤 팀이지? 하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보셨던 분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퍼포먼스를 펼쳤던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스완셀로나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실제로 이제 그 바르셀로나의 티키타카를 이 스완지 시티라는 이제 막 일부 리그에 승격한 팀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었죠.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이때 이제 시즌 개막전에 스완지 시티와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붙게 됩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때 스완지 시티가 퀸즈파크 레인저스를 5대0으로 이제 완전 압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막전에서 5대0이라는 스코어가 나오고 나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썰을 풀자면 이 당시 이제 개막전에서 스완지 시티에서 이제 그 풀백인 닐 테일러 선수가 좀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큰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긴급하게 투입됐었던 영건 풀백이 바로 벤 데이비스입니다. 지금의 토트넘의 베테랑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당시에도 스완지 시티를 내놓으라 했었던 선수들을 조금 떠올려보자면 덴마크 출신의 라우드럭 감독님이 지휘봉을 잡았고 웨인 라우틀리지, 랑헬 선수, 맞아요. 그 K리그에서 뛰었었던 이제 모두바로우 선수도 이제 스완지 시티 출신이고요. 대구주만, 그다음에 이제 존조 셸비 선수도 있었고 시구르드 손 선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페팀비 고미즈, 그 엉금엉금 세레머니좌. 그래서 이제 네임
밸류를 또 보자면 스완지 시티에서 뛰었었던 선수들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스완지 시티 유니폼이 되게 예뻤어요. 지금 보시는 흰색과 골드. 그래서 약간 축구 스타일은 바르셀로나인데 유니폼이 레알 마드리드야. 그래서 이 팀은 도대체 무슨 팀이지 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었던 그런 추억이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 미구엘 미추 선수를 우상으로 손꼽는 프리미어리그 현재 현역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엘링 홀란드 선수가 있죠. 엘링 홀란드 선수가 미구엘 미추를 이제 우상으로 꼽으면서 항상 인스타에 우리 미추햄 하면서 미추를 또 되게 좋아하는 귀요미 축구 선수였죠. 자, 다음 5번째 선수로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가 볼까요? 5번째 선수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선수는 근데 이 선수 너무 유명해. 스토크 시티에서 07년도부터 13년도까지 뛰었습니다. 하하 바로 원조 투석기 스토크시티의 로리델랍 선수고요. 아일랜드 국가대표에서 활약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 굉장히 친숙하실 겁니다. 스로인이라는 전술을 만들게 된 장본인입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세트피스 상황에서 코너킥이나 뭐 이제 프리킥, 데드볼 상황에서의 스페셜리스트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스로인 전술은 이 선수밖에 못해요. 그래서 다른 팀에서 이 전술을 뺏기려고 해도 뺏길 수가 없어. 로리델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델랍 선수의 스로인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그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이 당시에 델랍 선수의 전술이 더 빛을 발했었던 특징은 뭐냐면, 이 당시 스토크시티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남자의 팀 몬토크시티로 피지컬이 우수한 선수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키도 크고 체격 조건이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석기 전술로 공을 이렇게 위로 주면 헤딩볼 경합이라던가 공중볼 경합을 다 따내기 때문에 이걸로 승점을 야무지게 챙겼었던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이때 스토크시티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다크호스로 되게 불리면서 굉장히 조밍무진했었던 시즌을 맞이를 하게 됐었죠. 로리델랍 선수의 위력이 이 정도였다. 굉장히 전설적이다. 자, 다음은 제 픽입니다. 이 선수는 한 구단에서 나름 나는 레전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국가대표 베스트 11 뭐 이런 걸 뽑을 때 은근 언급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가지고 넣어봤어요. 84년생이고요. 제가 뻥글랜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국밥 레프트백 에버튼 소속의 레이턴 베인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제가 그냥 제 사심 픽으로 넣었습니다. 항상 이 선수도 준수하고 되게 철강왕이라고 불릴 만큼 2시즌 풀타임을 뛴 적도 많거든요. 은근히 언급이 안 돼. 왜냐? 에버튼이라는 팀이 그 당시 되게 약간 비인기 구단이었어요. 뭐 지금도 엄청 인기 구단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좀 약간 저평가된 팀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뛰고 있었던 선수들을 나열해보자면 옐라비치 선수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펠라이니, 그리고 벨기에 선수 미랄라스, 그 다음에 콜먼은 뭐 지금도 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케이힐 선수도 있고, 엄청 그 네임드들만 보면은 그래도 유명한 선수들이 많은데 수상하게 약간 매니아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비인기 팀이었죠. 비인기 팀. 그래서 이제 약간 베인스 얘기가 안 나와서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국대에서도 사실 베인스 선수가 5년 정도는 그래도 국대에 계속 들어가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언급이 안 됐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애슐리 콜이 애슐리 콜이 그 경쟁 상대라 못 나와. 그러다 보니까 언급이 좀 잘 안 돼가지고 기본적인 실력이나 이제 육각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가 킥력도 되게 좋습니다. 왼발이 되게 좋아가지고 프리킥도 자주 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선수가 뛰어가지고 펠라이니가 이제 헤딩으로 넣는 골도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이 선수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게 약간 애슐리 콜에 좀 약간 가려져가지고 생각보다 좀 빛을 많이 못 본 선수기는 해요. 그리고 심지어 에버튼 전에는 위건에 한 3, 4년 정도 있었고, 그 이후로는 쭉 에버튼에서 생활을 했고, 지금 현재 코치직으로도 에버튼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보기 되게 흔하지 않은, 거의 뭐 원클럽 매니저 이 정도면, 그래서 에버튼 팬들한테는 굉장히 이 선수도 되게 상징성이 높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근본 오브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심픽으로 좀 넣어봤습니다. 다음 선수는 시티를 갔다가 첼시를 갔다가 다시 시티를 온 선수입니다. 그리고 키가 작습니다. 매우 빠릅니다. 이러면 나오죠?
총알탄 사나이 맨시티의 숀 라이트 필립스입니다. 제가 근데 이 선수를 기억하는 거는 시티 시절이에요. 저는 첼시 시절보다는 시티 시절을 좀 기억하고 있어서 시티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선수 진짜 작은 키지만 미칠 듯한 스피드로 손꼽히는 유형의 윙어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총알탄 사나이라는 별명도 있기는 했었고요. 그리고 피온2 국밥 윙어입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게 피온2에서 검증된 윙어면 존나 빠르다라는 거거든요. 진짜 매우 빠르고 스피드로 압살하는 윙어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얘 잘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선수 시티에 있었을 때 영건과 관련된 상은 휩쓸었던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맨시티에서 1군 생활을 했을 때에도 13-14 시즌 그 올해의 선수를 받을 만큼 굉장히 또 좋은 활동량을 펼친 선수 중에 한 명이기는 해요. 이 선수 저평가하면 안 됩니다. 시티에 있었을 때에는 굉장히 멋진 면모를 보여주는 선수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맨시티에서 잘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첼시로 이적을 했으나 첼시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포인트가 좋은 모습을 잠깐 보고 첼시에서 그걸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 이 선수의 활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 다시 첼시에 있다가 이제 시티로 왔었을 때는 뭔가 이제 좀 성장이 많이 좀 주춤해가지고 기량이 그렇게 완전히 그 예전에 잘 했었던 만큼의 그 시절까지는 올라오지 못했었다. 다음 선수 또 제 사심픽입니다. 이 선수는 아일랜드 출신이고요. 02년도부터 08년도까지 토트넘에 있었습니다. 그쵸? 그럼 바로 나오겠죠? 예. 바로 쌍권총 세레머니 토트넘의 로비킨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는 제 사심픽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 선수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이제 손흥민과 케인 조합의 토트넘 시절을 기억을 하신다면 그 이전에는 로비킨과 베르바토프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 팬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선수이긴 할 텐데요. 이제 이 선수의 특이라고 한다면은 이 형님이 골을 넣고 하는 세레머니가 굉장히 유명하죠. 옆구르기 하고 다시 앞구르기 하고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요 이제 세레머니의 창시자기 때문에 요 로비킨도 빼먹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이 형님 또 몇 년 전에 이제 토트넘에서 자선 경기 같은 거 했을 때 이 세레머니를 똑같이 재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로비킨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프리미어 리그에서 약간 손꼽히는 공격수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이제 케인처럼 엄청 폭발력으로 이제 골을 진짜 많이 넣는 공격수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육각형 그러니까 유틸이 좀 좋은 선수였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맞아, 잔뼈가 조금 굵은 느낌의 공격수여가지고 이 선수도 되게 굉장히 뭔가 묵직함의 스트라이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는 선수도 짤막하지만 매우 임팩트 있었던 선수 중에 하나로 09년도부터 13년도까지 아스날에서 활약했었던 선수입니다. 워낙에 짧고 굵었었던 임팩트라서 안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러시아 출신의 그라운드의 마법사 안드레이 아르샤빈 선수입니다. 물론 그냥 아르샤빈 하면은 이 4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뭐냐? 일단은 이제 바야흐로 유로 2008에서 개쩌는 활약을 펼친 아르샤빈 선수가 이제 제니트에서 아스날로 이제 그 당시 이제 클럽 레코드를 갱신하면서 아스날로 이제 이적을 합니다. 이제 이적을 해서 맞붙는 리버풀과의 리그전에서 무려 4골을 혼자 쳐넣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4번째 골을 넣었을 때 손가락 4개를 펼치면서 하는 세레머니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아르샤빈이 4골을 넣었는데 이날 비겼어요. 그냥 이날 양 팀이 수비가 개조같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 아스날 아르샤빈의 포트트릭은 잊혀지지가 않죠. 근데 이때 아스날이랑 리그전 4대4 비긴 거 보고 사람들이 아스날 아르샤빈 개쩐다. 그리고 아스날의 아르샤빈 선수를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르샤빈이 유로 2008 때 그때 러시아가 존나 잘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아르샤빈을 모르는 선수들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이때 개 잘했었음 진짜. 개 잘했어가지고 아스날이 대열을 물었다라는 그 얘기도 많이 나왔을 때야. 그래서 약간 이제 애증의 선수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물론 임팩트는 짧고 굵긴 했지만 이 선수가 꾸준히 퍼포먼스가 좋았더라면은 아스날 팬들이 진짜 너무나 그냥 애정 만땅인 선수로 남아있었을 텐데 약간 이제 조금 부족했죠.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는 선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선수긴 하는데 아스날 팬 입장에서는 글쎄요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긴 하죠. 맞아요. 그때 박주영 선수 골 넣은 거 어시스트도 아르샤빈일걸? 그 기가 막힌 가마차기. 자, 다음은 큰 거 옵니다.
12년도부터 14년까지 활약했었던 브라질 선수입니다. 전성기를 맞이한 선수입니다. 끝나지 않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제가 팀을 말씀을 안 드렸군요. 퀸즈파크 레인저스입니다. 옵니다. 그 선수가 옵니다. 강제 제2의 전성기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줄리오 세자르 키퍼입니다. 무려 인테르에서 트래블을 읽어내고 개쩌는 커리어를 쌓은 뒤에 좀 약간 이제 말년을 좀 그래도 좀 쉬엄쉬엄 보내려고 했는데 강제로 이제 멱살로 이렇게 끌어올려진 다음에 안 돼, 너 제2의 전성기 해 하면서 또 온갖 개고생을 다 했었던 골키퍼 중에 한 명이죠. 그 당시에 진짜 수비 조직력이 엉망이었던 QPR을 이제 멱살 잡아준 게 세자르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센터백이 안톤 퍼디난드와 이제 크리스토퍼 삼바 뭐 요런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뻥뻥 뚫리면서 대인 마크 제대로 안 되고 공간 마크가 제대로 안 되고 최종 수문장인 세자르를 뚫어야 하는데 안 뚫리는 거야, 세자르 때문에. 그래가지고 멱살을 잡아준 게 세자르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때 당시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이때가 그 다음 팟이었나? 다음 팟에 이제 채팅을 치면서 이 축구를 볼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 세자르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선방한 것도 많이 선방을 했는데 실수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세자르가 실수를 하잖아? 근데 채팅창에 욕을 안 해. 뭔지 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돼. 왜냐? 평소에 해주는 게 존나 많으니까. 킹중계 간만대야, 킹중계 간만대. 이 당시에 세자르가 짜잘한 실수를 해도 나무라질 못하는 거임, 팬들이. 아무도 욕을 안 했던 전설의 골키퍼입니다, 진짜. 진짜 편하게 키퍼 보려고 왔는데 이게 강제로 전성기를 맞이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올 선수는 무슨 활약을 해서 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는 거예요. 이 선수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아스날에 있었던 선수입니다. 그 전설의 사건 맞습니다. 대리태장 체인벌린, 잉글랜드의 키어런 기스 선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 이제 2013-14 시즌에 첼시와의 경기였죠. 당시에 이제 여기 있는 선수 옥슬레이드 체인벌린 선수, 이 선수가 이 첼시의 슈팅을 진짜 골대 앞에서 핸드볼로 이렇게 딱 쳐가지고 파울을 했는데, 이 당시에 주심이 체인벌린과 깁스를 착각하는 대참사가 발생을 합니다. 그 깁스한테 갑자기 레드카드를 꺼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체인벌린이 제가 그랬어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입 닥쳐 월콧. 아니, 체인벌린 선수한테 입 닥쳐 월콧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스날에 빡빡이가 많았어. 약간 이제 까까머리 이제 동글동글 그 빡빡이들이 좀 있었는데 그걸 헷갈린 거야. 근데 버킹 레이시스트도 아닌 게 깁스, 체인벌린, 월콧 다 잉글랜드 선수예요. 그 버킹 레이시스트도 아니야. 그 순수히 그냥 얼굴을 헷갈린 이슈야. 그래서 그냥 이 깁스의 표정을 보세요. 내가 왜 레드카드야 시발 하는 표정이고, 체인벌린은 물음표. 뭐야? 아니 내가 파울을 했는데 왜 얘를 퇴장시키는 거야?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사건 중에서는 절대 빼먹을 수 없는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